이어서 제 33강입니다. 33강 교재 페이지 356쪽 2번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먼저 분쟁 조정의 설치 등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두느냐? 국토교통부에 둔다고 하세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내려가서 하자 여부 판정,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호 수등에 대한 사업체 등등에 있어서 간의 분쟁의 조정, 디귿,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사업체 등 설계자하고 감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 리을 그 밖에 네 가지. 이가 바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가 되겠습니다. 오직 어디다 둔다고요? 오직 국토교통부만 되겠습니다. 구성 보겠습니다. 350쪽 위에 구성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회는 거기 보니까 몇 명이다? 50명 이내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50명 이내고 50명.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분과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9명 이상 15명 이하. 그 다음에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3명 이상 5명 이하. 3명 이상 5명 이하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50명, 분과위원회 9명에서 15명, 소위원회 3명에서 5명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 그거 아시기 바라고. 위원회 자격. 특별히 위원은 기업의 공무원은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위원회 교수는 부교수 이상입니다. 조교수 이상이 아니라 부교수 이상이고, 디귿의 판검사 변호사는 6년 이상 재직해야 되는데 주의하세요. 6년 이상 재직해야 되는데 아까 50명 중에 다시 위에 분보면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7명 이상 포함된다.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주택관리사 소장님 몇 년 근무하실 분입니까? 주택관리사로서 소장으로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위원장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은 나머지 기간이고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책 같은 거 빼고요. 쭉 가시고 쭉 하겠습니다. 자, 쭉 가시고 거기에 360조 밑에 6번 하자 심사입니다. 하자 심사. 하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있어서 올라가서 이의신청 재심의 동그라미 2번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간자는 송달 반납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 변호사한테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처리 기간이 가장 중요한데 362조 8번 조정회 등의 처리 기간. 하자 362조 밑에 8번입니다. 조정 등의 처리 기간이 되겠습니다. 처리 기간.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 등 절차를 개시해야 되는데 이 경우 보통은 60일, 공용부는 90일. 다만 흠결 보존기간하고 하자 감정기간 빼놓고 그 기간 내에 완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60일, 공유부는 90일 꼭 아셔야 됩니다. 연장도 아시기 바랍니다. 362조 밑에 동그라미 3번
조정 등을 제때 완료할 수 없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의결로 그 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30일 내로 한다. 한 차례 연장 기간 30일 연장입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자 진단 및 감정 363쪽 11번입니다. 밑에 하자 진단 및 감정 사업체 등은 입주자 대표회 등 또는 임차인에 대해 하자 보수 청구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하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다툼이 있으니까 이걸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에. 그래가지고 이 전문기관은 하자 진단 의뢰받으면 지체 없이 결과를 갖다가 입주자 대표 등 임차인에 통보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며칠 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냐? 20일 내에 그 결과를 갖다가 사업체 등과 입주자 대표 등에 제출해야 됩니다. 20일 내에. 그러면 이 하자 진단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없다 여기서 진단 받으면 누구 말이 맞다를 갖다가 어느 기관한테 한다? 전문기관에다 의뢰하게 되는데 그 전문기관이 어떤 경우냐 넘어가서 보충학습 모두 6개 기관이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모두 6개 기관이 하자 진단 전문기관인데 특별히 1번이 이제 명시 변했죠. 1번을 뭐라고 그런다? 한국시설 안전공단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했죠. 국토안전관리원 그래야 됩니다. 다음 2번 더 센 놈입니다. 하자 감정입니다. 아까는 하자 진단인데 이건 더 센 놈입니다. 하자 감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요청받으면 역시 20일 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더 센 하자 감정을 하게 되느냐? 밑에 기억니은 니은 4가지 하자 진단 위에서 했던 하자 진단의 결과를 다퉜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하자 감정을 요청했다. 하자 감정 받아보다고 요청했다. 하자 원인이 불분명하다. 기타 리을 4가지는 하자 감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자 감정은 또 누구냐? 하자 감정하는 기관은 밑에 1, 2, 3, 4, 5입니다. 1, 2, 3, 4, 5인데 특히 1번에 한국시설 안전공단 뭐로 고쳐야 되죠? 국토안전관리원을 고쳐야 되겠죠? 국토안전관리원 등등 모두 5가지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5번에 있어서는 위 1번에 3번부터 6번까지도 역시 하자 감정하는데 3번부터 6번까지 뭡니까? 위 1번에 3번부터 6번 3번이 엔지니어링 사업자 4번이 기술사 5번이 건축사 6번이 안전진단 전문가 이 4가지도 여기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하자 감정을 위한 시설 장비를 갖췄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쌍방에 합의했을 때는 위에서 말한 3, 4, 5, 6한테도 맡길 수 있다. 무엇을? 하자 감정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용부담. 비용부담은 국토교통부령의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셔서 비공개 365쪽 13번 절차 비공개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공개할 것을 의결할 때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대표자 당사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때 대표를 3명이야 뽑는 걸 선정 대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명이야 해서 선정 대표자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모든 선정한 사람들은 이 대표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을 처리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할 때 이 대표자가 그때는 서면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당사자 동의 받아야만이 처리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할 수 있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정 대표자가 그리고 5번 선정 대표자를 선정했으면 그 조정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되고 해임하거나 병행했을 때도 역시 해임이나 병행했으면 바꿨다고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 다음에 처리 기간 이런 것 등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공동택의 관리, 공동택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문관리,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위탁관리죠. 그럼 위탁관리하면 이 주택관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등록할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그리고 변경할 때도 역시 변경 신고하면 되는데, 그런데 말소된 다음 몇 년 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잘 나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할 수 없고,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냐? 이따 보면 알겠지만 2억 원입니다. 2억 원 이상.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면 등록증을 내줍니다. 올라가서 367조 옆에 동아리 4번의 니은이 중요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관해서는 이 법에 있는 것 빼놓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기준이 중요한다.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기준이 중요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동아리 2번에 거기 기억,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됐다. 주택 소장님을 배치했는데 그만두셨어요. 며칠 내 새로운 주택관리들은 배치했냐? 15일 꼭 외우세요. 15일. 자체 관리할 때는 30일. 여기 위탁관리니까 15일. 그 다음에 여기 그 박스 별표 있죠? 별표는 실무에서 잘 나옵니다. 그 인원도 나오고 장비도 나오죠? 실무에서는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본금만 아시면 됩니다. 얼마죠? 2억 원. 꼭 외우세요. 2억 원 이상. 주택관리업 2억 원 이상 꼭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 말소 등 누가 말소할까요?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말소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는 1년인의 기간입니다. 시험지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박스 안에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지읒, 기억, 니은, 지읒. 요 세 가지는 말소하여야 한다. 꼭 아세요. 이 세 가지는 말소하여야 한다. 기억, 니은, 지읒. 기억, 니은, 지읒. 그 다음에 또 알 거면 시읒하고 이응. 시읒, 이응은 세모치세요. 시읒과 이응은 세모치인데 요거는 뭐냐? 시읒, 이응, 요건 세모치는데 요거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해요. 영업정지를 꼭 해야 돼요. 영업정지를 꼭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제는 말소해야 한다. 세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밑에 내려가서 2번 이렇게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하려면 시장, 군수시장은 처분하기 1개월 전에까지 처분일 1개월 전까지 누구한테 주택관리업자와 관리하는 입대에다가 거기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주택업자 관리하는 공동택의 입대한테 통보한다. 1개월 전 꼭 외우세요. 과징금. 시장 군수장은 등록 말소는 안 됩니다. 등록 말소는 과징금이 아니고 영업정지에 가르면서 과징금 부과하는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입니다. 1천만 원의 과징입니다. 영업정지에 가르면서 1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등록 말소는 부과 못합니다. 근데 아까 시읒, 이응 꼭 영업정지 해야 된다. 이거는 과징금 안 됩니다. 원래 영업정지는 과징금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시읒, 이응은 꼭 영업정지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돈으로 못 때웁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른 영업정지 과징금 1천만 원 이하가 되어 있고 올라가서 제때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게 되고 하루에 3만 원 계산하고 1개월은 30일 계산하고 1천만 원 초과했었는데 이때 납부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는데 통지반자는 며칠 내에 30일 내 납부해야 되는데 다만 천재 지변일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한다. 다 중요합니다. 이건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30일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천재 지변이 있다.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한다. 3만 원, 30일,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한다. 말소는 안 된다. 다만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아까 시옷 이용은 반드시 영업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과징금 안 된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9쪽 가르치 업무. 거기 박스 안에 되어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르치 업무 하는 일.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니까 기억에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전혀 부분이 아니죠. 공용 부분이죠. 나머지 등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370쪽 관리사무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말이죠. 원래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데 500세대 미만일 때는 보도 괜찮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보도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 소장을 주택관리사 등으로 배치하느냐? 기역, 니은, 디귿, 입대의가 누가? 입대의가 니은 임기하기 전에 사업체, 디귿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에 입대의는 자체관리할 때고, 그 다음에 리을 임대사업자. 이건 임대사업자 중에서 자체 관리할 때 임대사업자가 배치하면 되겠죠.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임대택도 다 뭐에 해당할 때? 의무 관리 대상일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의 업무.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리처하고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거기 제일 밑바닥에 동그라미 C 안전관리계획 조정입니다. 장기성계획 조정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 조정인데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면 관리소장이 입대 구성 가반수 서면 동의 받으면 3년이 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인을 대리해서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시고 올라가서 소장은 선량한 관리자 조율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있고 디귿에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소장은 배치 내용과 직인을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런데 디귿 밑에 리을을 집어넣읍시다. 리을. 자, 리을. 보충자료 보니까 3월 25일자 리을 371쪽 위에 3번에 디귿 밑에 리을을 집어넣으라 해놓고 시장, 군수청장은 디귿에 따른 소장 배치 내용 직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누구한테? 주택관리단체에다 위탁한다. 그러므로 이 직인 또는 배치 내용 신고 접수물을 주택관리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충하수. 그래서 그러므로 서류를 누구한테 낸다? 주택관리단체에 내게 됩니다. 며칠 내에? 배치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배치된 날부터 15일 내에 제출합니다. 어떤 서류를?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 서류 이건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특별히 실무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다. 특별히 실무 이 서류를 좀 유심히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변경됐다. 변경됐을 때도 역시 15일 내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어디다 낸다고요? 주택관리사단체. 왜? 위탁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이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는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 군수, 구청한테 보고합니다. 거기 바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것이 개정됐습니다. 밑에 관리사무소 업무 등의 부당 간섭 해제 등 소장 업무를 갖다 입대가 막 건설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조금 변경된데 보겠습니다. 3월 25일자 분자료. 동그라미 1번 입대인은 위 괄호 2에 동그라미 살았던 3에 따른 관리사무소 업무에 이 법 또는 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시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입대인은 꼭 가르고 구성원 동대표도 마찬가지죠. 네.
소장님 업무를 함부로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그대로 고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거의 내용 비슷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다시 교재 와서 371쪽 2번. 소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입대위가 입자 손해를 갖다가 초래할 것 같아요. 자기를 간섭해가지고. 그럴 때는 시장 군수처한테 이를 수가 있어요. 시장 군수처한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장은 의뢰받으면 조사하고 진짜 입대위가 부당하게 간섭했으면 명령 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등은 사실조사 결과 또는 명령 등 그 조치 결과를 소장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운털 박혀가지고 입대에서 이렇게 일렀다고 그래가지고 소장님을 갖다가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자르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이 5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 위에 6번, 7번은 삭제하고 이건 따로 갔습니다. 따로 내놨습니다. 371쪽 위에 6번, 7번은 따로 삭제하고 다시 밑에 괄호 3의 2가 새로 신설됩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 6번, 7번, 371쪽은 이걸 삭제하고 3의 2가 새로 들어갑니다. 즉 교재 보니까 교재가 아니라 프린트, 즉 보충자료 보니까 3월 25일자 페이지 370쪽 위에 다음 내용 추가한다. 괄호 3의 2 경비원 등 근로자 업무 등 해서 1번 공동택의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경비원을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경비업자도 여기 이렇게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들어갔어요. 경비업자가 관리할 때 경비원을 갖다가 거기 종사하게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입자 등 입자대페이, 가르치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 뭐 요즘 맨날 말씀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 번째, 다음 각호를 해서는 안 된다. 입주다 등이나 입자대표이나 가르치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에 갑질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위반되는 시. 니은,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하거나 명령하느니 이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대신 4번, 경비원 등은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게 사람 얘기인데 워낙 이게 서로 간에 안 좋으니까 이런 것까지 법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법에다. 법은 적을수록 좋은데 이런 거 다 도덕적인 것 같이 다 법에다 넣어야만 사는 세상이 됐으니까 참 힘들죠. 일단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할 때. 그런 거 있죠. 우리 아파트 거기 있는데 캡 같은 거 이런 거 캡 이런 거 AD 그런 거 에드캡인가 그런 거 같은 거 있죠. 그거 해가지고 경비업자가 관리해주고 그러죠. 그렇게 됩니다. 이어서 372쪽 괄호 4번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시험지 잘 나오죠. 거기 10회, 16회, 18회, 19회, 23회 다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자 등의 재산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거기 소장으로 배치된 날 다음 날에 다음자한테 이 입증서를 제출합니다. 했다고. 입대회장, 임대택은 임대사업자, 입대가 없으면 시장군수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가입했다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공탁했는데 그만두셨다. 그러면 금방 못 찾아갑니다.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만뒀다 해서 금방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고 밑에 박스 5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얼마 맡기는가, 얼마 보장하는가 이거 꼭 외우셔야 되죠. 잘 나오죠. 이거 작년에 나왔죠. 500세대 500세대 미만 3천만 원, 500세대 이상 5천만 원. 이거 주관식도 나왔고 객관식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주관식 나왔습니다. 나온 데는 나왔어요. 되게 쉬울 때 나온다. 쉬울 때 나옵니다. 쉬울 때 나옵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또 쉬울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6번 보증 설정 변경. 보증이 끝났다. 다른 거로 갈아탈 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갈아타야 됩니다. 끝나고 쉬었다가 갈아타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고 같은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 373조에 보험, 보증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서 2번 돈을 배상했으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좀 부족하게 된 금을 보전해야 된다. 15일, 요거 기억하세요. 15일 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충해야 됩니다. 15일. 사고 났을 때 돈을 썼을 때는 15일입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8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사와 보를 얘기합니다. 그럼 보가 되면 어떻게 하냐? 시험에 합격하면 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로부터 합격 취소 받느냐? 시도의사한테 받는데 시험 시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위탁은 누가 받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합격증 누구한테 받고 시도의사.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장한테 받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될까? 374쪽에 올라가서 보통 소장님은 3년 이상 경력입니다. 3년 이상 경력. 그 다음에 직원은 5년 이상 경력. 직원이나 공무원은 5년 이상 경력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LH공사 직원도 5년 이상 경력.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경력 안 쳐주냐?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경력 안 쳐줍니다. 그리고 섞였을 때는 경력이 섞였으면 5년 이상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6번 1부터 5번까지의 경력 합산하는 기간은 5년 이상이다. 섞이면 5년.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직원 같은 건 5년 이상. 소장님 3년 이상. 경비원, 청소원, 소독은 안 쳐준다. 그래야만이 보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격사유 잘 나오죠? 374쪽 결격사유 되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뭐냐? 기억. 미성년자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이면 결격사유지 미성년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동그란 미음 중요합니다. 주택관리 등이 자격이 취소되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고. 자, 쭉 가시고 옆에 375쪽 이것도 잘 나옵니다. 10번 실무에서도 잘 나오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 거기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자격정지인데 취소하여야 한다를 꼭 아셔야 됩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취소하여야 하느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옷. 기억, 니은, 디귿, 니을하고 시옷. 이렇게 5개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시옷. 꼭 외우셔야 돼요. 5가지. 취소하여야 한다. 실무도 잘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 꼭 외워놓으세요. 괄호 10번 관련 내용이었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거기 2번 나왔지만 더 많이 나왔어요. 실무도 나오고요. 꼭 외우세요. 됐고요. 교육. 교육은 시도자가 시킵니다. 376조 11번. 시도자가 시키는데 누구를 시키냐면 소장님하고 주택관리업자 시킵니다. 소장님과 주택관리업자 시키는데 이때 소장님이 미리 교육받을 수 있어요. 배치되기 전에 미리 교육받으면 교육 의무를 이해한 걸 봐서 나중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소장님이 배치되려고 하는데 과거 5년 이내는 배치되기 직전 5년 내 일한 경력이 없어요. 다 일을 까먹었어요. 배치되려는데 5년 이내 일한 경력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배치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5년 이내에 한 일이 없으면 교육을 받고 배치받으면 다시 배치한 다음에 또다시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교육 내용은 뭐냐? 모두 다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입니다.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이 되겠고 3번 현장에 있는 분, 실제 근무하는 분은 교육을 받으면 3년마다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지침. 누가 지침 마련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박스. 언제 교육받냐?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교육받으면 되고 소장님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내 교육받습니다. 누구한테 교육받냐? 원래는 시도의사가 교육시키는데 교육을 맡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맡은 기관을 뭐라고 하냐? 교육 수탁기관입니다. 교육 수탁기관한테 받게 됩니다. 교육할 때는 주택관리사하고 보호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교육기간은 제일 밑에 3일입니다. 교육기간은 3일 이내가 아니라 3일입니다. 이것도 이 교육도 잘 나옵니다. 실무법규 다 잘 나옵니다. 알아놓으세요. 다음 옆에 협회. 협회는 나온 적 없는데 주택관리사 등이 주택관리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요. 이때 협회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 수재 등기함으로써 설립되게 되겠습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규정만 준용합니다. 누가 지도 감독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설립하려면 소장으로 배치된 자 5분 이상 발기해가지고 정관 마련하고 창립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주무관청 허가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받게 되겠습니다. 이거 아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고 공제사업. 소장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손해 보장해서 공제가입하는데 주택관리사단체에다가 공제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뭐가 중요하냐? 제일 밑에 박스. 박스 보니까 책임 준비일, 적립비율,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미리 돈을 저금해야 돼요. 돈 드는 거에 100분의 10 이상을 갖고 있었다가 사고 나면 내줘야 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 규정은 누구한테 승인받냐?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제일 위에 괄호 1번 공제사업에 대해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누구한테 승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으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회계 분리와 책임지급의 사용. 주택관리단체는 이 공제사업 회계하고 다른 회계하고 섞으면 안 돼요.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별도로 관리되고 이 책임 중금을 꼭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쓴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기타 사항.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작년에 나왔죠.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어디다 두는가?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하고 시군구에 둬요. 시도는 없어요. 국토교통부 시군구에 둔다. 시도는 없다. 그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부르고 시군구에 두는 걸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불러요. 자, 넘어갑시다. 시도는 안 둬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308쪽 위에 하는 일. 거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기억부터 지읒.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주로 해당 안 되는 걸 물어보죠. 주로 틀린 것 등을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히 니을에 보니까 공동택 가르고 공용부만 해당한다. 전혀 부분은 안 되죠. 공용부만 해당하죠. 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등등 해서 리모델링, 층간소음 이런 것 등이 바로 심의 조정 사항입니다.
혼합주택단지, 아파트,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주택, 분쟁도 들어있죠. 근데 거기 재건축은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들어있어도 재건축은 들어있지 않다. 리모델링 들어있어도 재건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위원 구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이다. 15명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이 누가 되는가? 올라가서 381쪽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니은의 부교수죠. 부교수인데 교수는 디귿의 판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분인데 이분들이 몇 명 이상 들어있어야 되냐? 15명 중에 3명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시 보니까 380쪽 밑에 보니까 3명 이상 들어있으라 했죠. 판검사 변호사 6년 이상 근무한 분이 15명 중에 3명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요. 요거는 어디다 둔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에 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 좀 보냐면은 쭉 가시고요. 밑에 괄호4 분쟁조정 신청 조정 등에 있어서 제일 밑에 중앙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에 수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된다.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참석하세요라고 3일 전에 통보해줘야 됩니다. 회의 참석하라고 3일 전입니다. 3일 전.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조정 절차 개시했으면 며칠 내에 그 절차를 끝내야 되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내에 절차를 완료하고 조정안을 작성해서 양쪽에다 제시합니다. 만약에 30일 내에 완료 못할 것 같으면 연장할 수 있는데 다만 연장 사이하고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양쪽에서 조정안 제시받은 며칠 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줘야 되느냐? 30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의사표시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수락한 걸로 봅니다. 오케이 한 걸로 봅니다. 30일 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면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수락한 걸로 봅니다. 오케이 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수락하거나 수락하거나 보는 경우 30일 아무 소리 안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단을 한 다음에 조정서 정보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대리에 송달하겠는데 다만 수락한 걸로 보는 경우는 서명 안 하겠죠. 귀찮아서 안 한 거니까. 대답도 안 하는데 이럴 때는 서명 날인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효력이 가장 중요하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걸 볼 때는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383조 10번 지방분쟁조정위원회 383조 제일 밑에 10번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효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인원 중요하고 올라가서 인원은 얼마가 하느냐 보니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위원을 구성합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전에 천천히 얘기합시다. 383조 10번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여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384조 밑에입니다. 시군구만 두는 거 얘기하고 시도는 없다 그랬어요. 이때 2번에 조정결과 수락하면은 조정조사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걸 봅니다. 재판상 화해가 아닙니다. 아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지방분쟁조정위에서 조정 결과 오케이 하면은 합의가 된 걸로 본 것이 재판상 화해가 아닙니다. 올라가 있어 몇 명 구성하느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합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아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81조 위에 보면은 주택관리사 조정위원회는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었어요. 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 주택관리사 381조 위에 중앙분쟁조정위 위원, 주택관리사 10년 이상 소장인데 여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384쪽 보니까 몇 년 이상 근무한 분이에요? 5년 이상 근무한 분이죠. 소장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주택관리사. 5년 이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여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2년으로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2년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 업무가 잘 나옵니다. 이어서 공동대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 밑에 5번 체납된 장기선수당 강제징수 어떻게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처가 관리하는 공동대 장기선수당금 관리비가 체납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 왜?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쭉 하시고요. 다른 건 읽어보면 다 알만한 것들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387조 9번 공동대 관리 비리 신고센터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이건 일부러 점수 깎으려고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다 두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게 된다. 뭘 하느냐? 일을 불법행위에 관련된 신고 상담 접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일과 유지 통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신고하느냐? 신고할 때는 구두로 안 되고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적고 문서와 함께 신고사항 및 증거 등을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서면조예요. 구두가 아니라 서면조입니다.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완료를 하고 10일 내에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하여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어떻게 한다? 결과 요지를 신고자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자한테 들어오면 이걸 혹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이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며칠 내 조사 끝나 며칠 내 10일 내 결과를 갖다가 통보하게 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또 신고인한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리 신고센터는 원칙으로 누가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11번 공동대 관리 지원기구 누가 지원기구를 돕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389쪽 위에 공동대 우수관리단지 선정 모범관리단지가 있고 우수관리단지가 있는데 모범관리단지가 좀 낮아요. 그래서 모범관리단지는 시도의사가 선정하고 우수관리단지는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뽑아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모범관리단지는 시도의사가 뽑고 시도의사가 뽑은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특별히 잘났으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가지고 표창하거나 상금 줄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같은 거 지원하게 되겠죠. 청문. 다음에 청문할 때는 변명기회를 줘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변명해 준다.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청문 절차 거칩니다. 행위가의 취소, 주택관리비 등록 말소, 자익 취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이 절차 거치지 않고 무조건 말소해버리는 이거 위법이에요. 위법. 다음 벌칙적의 공무원 의제 맨날 들어봤지만 뭐냐면은 공무원이 아닌데 돈 받아 먹었다. 거기 1, 2, 3 밑에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공무원이 아닌데 돈 받아 먹었다. 그러면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벌칙은요. 벌칙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거기 391쪽 거기 4번 1,000만 원의 벌금 즉 기술인력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기한 자
주택 가려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주택 가려 등을 배치하지 않은 자, 이거 괄호 4번은 1천만 원을 벌 겁니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행정 질서를 해서 2천만 원의 과태료 이거 하셔야 돼요. 2천만 원의 과태료는 하자 보수 보증을 다른 데 썼단 말이죠. 하자 보수 보증을 다른 데 썼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인데, 근데 밑에 1천만 원의 과태료, 1천만 원의 과태료는 일단은 거기 2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법 29조 2항에 위반해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 이게 1천만 원의 과태료인데, 아까 하자 보수 보증을 딴 데 썼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죠. 근데 뭐를 장기성 충당 같은 거 딴 데 쓰면 얼마를 과태료 먹냐? 1천만 원, 1천만 원의 과태료예요. 어디 나오냐면은 즉 392쪽 제1의 7번 392쪽 제1의 7번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성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 썼다. 이건 1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1천만 원.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이 더 세요. 2천만 원의 과태료. 요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하자 보수 보증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교육 같은 거 안 받은 건 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특활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8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 나오고, 이 공동특활법은 실무하고 100% 겹칩니다. 그러므로 점수 따기가 아주 쉬운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